자, 연결해서 그 다음 문제 질문 받을게요. 그러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우리 함께 풀어봐요. 자,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보시면 5번부터 7번까지 아마 풀어오셨을 거고 8번은 못 푸셨을 텐데 8번 잠깐만 풀어보세요. 3분 있다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좀 받아드릴게요. 8번은 설명을 할게요. 자, 3분 드려요.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잘 풀릴 수 있을지 이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가 그냥 앞에 있는 이론만 배운다고 해서 다 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는 문제 하나하나를 새롭게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그 안에 새로운 확장된 개념의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게 하이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야. 그래서 공부하기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 새로운 걸 배우긴 좋은데 이게 되게 문제 하나하나가 그냥 풀리는 게 없어서 되게 힘듭니다. 자, 8번 보시면 그림은 용수철의 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고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게끔 물체를 그냥 손으로 받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용수철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게 물체를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손을 치웠을 때 얘가 내려온 최대 거리가 h야.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 여기가 어디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요, 물체를 치우는데 치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우리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걸 해볼게요. 손을 치우는데, 그래서 손을 천천히 치울 때와 손을 갑자기 치울 때 나타나는 효과가 달라. 여기서 물어본 건 이걸 물어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M이라는 물체를 받치고 있다가 손을 천천히 밑으로 같이 내리다가 됐어? 손을 치웠을 때 멈추는 위치가 H일까? 아니야. 이거의 절반이야. 천천히 손을 내리다가 멈추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때 멈추는 위치는 2분의 1 H가 돼야 돼. 왜냐하면 얘는 언제까지 내려오다 멈추냐면 이 위치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만큼의 탄성력이 생기는 순간 멈춰요. 그래서 이 멈추는 위치가 바로 합력이 0인 위치, 바로 여기가 평형점입니다. 평형점입니다. 그래서 이 평형점에 왔을 때 이때 2분의 1만큼 늘어났을 때 용수철에 생기는 탄성력과 물체의 무게가 같아. 그래서 우리 아까 탄성력 구하는 식이 KX라고 했으니 이 용수철 상수를 여기서는 안 줬어. K라고 우리는 생각해보면 K에다가 늘어난 길이 2분의 1 H를 곱한 값이 정확하게 물체의 무게와 같아요. 그러니 여기서 준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값 K값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H분의 2mg의 크기입니다. 이해해요? 이런 얘기야. 근데 왜 천천히 내렸을 때 알짜 힘이 0인 공간이 전체의 절반이야? 그건 갑자기 손을 내렸을 때 늘어난 길이 H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사실은 내가 손을 갑자기 확 치우면 됐어. 여기서 평형점까지 내려올 때는요. 아직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탄성력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물체가 내려오는 운동 방향과 작용한 알짜 힘의 방향이 같아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평형점에서의 속력이 최대가 된다. 됐어. 이때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 중력 방향으로 힘이 더 컸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래서 여기서 속력이 최대야. 그래서 평형점까지 왔지만 속력이 너무 빨라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운동반성 때문에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여기에서 됐어 내려오면서 됐어 얘가 생긴 운동 에너지가 다시 똑같은 크기의 탄성 에너지가 될 때까지 됐어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생긴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럼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탄성 에너지가 될 때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요. 얼마만큼 바뀐 거냐면 이만큼 내려오면서 2분의 1 K 2분의 H의 제곱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야. 됐어?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탄성 에너지로 바뀌려면 그만큼의 변형이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밑으로 똑같이 2분의 H만큼 더 내려와야 운동 에너지가 완벽하게 탄성 에너지가 돼서 순간 속도가 0이 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늘어나기 전의 위치를 A, 평형점의 위치를 O, 그리고 반대편에 더 늘어났을 때를 B라고 하면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H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2분의 H, 여기도 2분의 H 이렇게 봐야 된다. 이해돼요? 하세요. 그래서 손을 갑자기 치웠을 때 늘어난 전체 거리의 정확하게 절반이 평형점입니다. 그 평형점이 물체의 탄성력과 물체의 무게의 크기가 같은 순간에 미칩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가 이만큼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요. 우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기에서 기억 보시면 용수철 상수가 H분의 mg니 아니요 H분의 2mg요. 여기 2자 빠져서 거기 틀렸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짜 힘이 물체에 한 일은요. 자, 밑줄 쳐 아가야. 알짜 힘이 한 일이랑 같은 말 찾아. 이거랑 같은 말이 뭐였어? 알짜 힘이 한 일이랑 같은 말. 운동, 에너지, 변화예요. 그러면 A에서 B로 왔을 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니? 이 얘기예요. A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 얼마? 0. B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 얼마? 0입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럼 알짜 힘의 한 일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래서 이거 찾으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최하점에서 물체의 탄성 에너지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하점에서 물체가 갖는 탄성 에너지는 여러분들 요만큼의 물체가 늘어난 거죠. 되겠어? 네, 그랬을 때요. 이때 탄성 에너지 왜 생겨요? 탄성 에너지는요. 최하점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를 기준면으로 보셔야죠. 여기를 기준면으로 보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0이고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도 0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어떤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바뀌었을까? 바로 위치 에너지요. 그래서 최고점에서요.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기준면을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이때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 mg, h. 그리고 그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고 탄성 에너지는 0이야. 최고점에서는 탄성 에너지도 없고 운동 에너지도 없고 위치 에너지만 있어서 중력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mgh야. 이게 최하점 B로 와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그대로 mgh인데, 자, 최하점으로 내려왔을 때 기준면에 왔으니까 위치 에너지 0, 운동 에너지도 0. 그렇다면 이 순간 탄성 에너지는 얼마? mgh야 된다. 그래서 탄성 에너지를 만든 건 감소한 위치 에너지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때 탄성 에너지의 크기가 mgh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그렇죠? 자, 그래서 8번 문제 대단히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최대한 늘어났을 때 이 길이가 바로 중력과 탄성력의 크기가 같은 곳이 아니다. 그거의 절반이 중력과 탄성력의 크기가 같은 곳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기억 보기가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5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질문. 이거 없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 하나 질문했었어야 되는데.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넘어갈게요. 9번부터 12번까지 마지막입니다. 질문. 10번이요.
또요. 12번. 맞아요. 자, 10번하고 12번이 여러분들 자 질문하신 거라서 요거 두 개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 10번이요. 10번 보시면 그림 가는 물체 A, B가 실로 연결돼서 빗면에 정지되어 있는 것을 나는 가에서 두 물체를 연결한 실이 끊어져서요. 그래서 끊어지는 동시에 A도 아래로, B도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같은 시간 동안 A가 2S 내려갈 때 B는 3S 내려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보시면 A 쪽이 완만한 거 보이세요? B 쪽이 극경사인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고정도래를 통해서 실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A를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B를 놔서 두 개가 정지 상태야. 왜 정지했게? 그건 실제로 A가 받는 모든 힘의 합력이 이 순간 0이에요. 그러면 A는 어떤 힘을 받습니까? A의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A의 경사력과 실이 잡아당기는 이 장력의 크기가 같아서 멈췄겠죠. 맞죠? 그런 의미에서 B도 보시면 B의 질량은 MB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B의 중력 때문에 B도 아래로 내려가려는 B의 경사력이 있어. 근데 왜 안 내려가?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T. 그래서 얘와 얘가 같아서. 그래서 A를 보시면 A 쪽에서는요. 아래로 내려가려는 경사력과 장력의 크기가 같아. 근데 B를 보시면 B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과 장력이 같아. 근데 이 줄이 한 가닥이잖아. 이 장력과 이 장력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A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과 B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이 두 개가 같구나. 이거 같네. 이해됩니다. 두 힘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아서 둘 다 멈춰 있을 수 있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A도 B도 아래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고 있는데 이때 요 실을 양쪽을 똥 하고 끊으면 바로 장력이 없이 이 힘만 작용하니까 그 힘 때문에 얘네가 훅 하고 내려갑니다. 그때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A는 2S만큼 내려가는데 B는 3S만큼 내려갔어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얘네들의 질량비를 알아. 잘 볼래? 자, 우리는 A도 B도 받는 힘의 크기가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 됐어? 그래서 그 힘의 비율을 예를 들어 1대 1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요. 얘네들의 질량 비율이 얼마냐면 3대 2라고 치자. 예를 든 거야. 그러면 이때 질량분의 알자 힘 하면 이거 뭐 되는 줄 알아요? 이거 가속도를 할 수 있죠. 가속도가 2대 3이 나와요. 그래서 알자 힘이 일정하면 질량비의 역수만큼의 가속도가 생겨. 그러면 가속도가 2대 3이니까 시간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A라는 애는 1초의 속력이 2씩 증가해. 이게 A야. 근데 B라는 애는 1초의 속력이 3씩 증가해. 이게 B야. 그러니 같은 시간 동안에 A의 속도가 2V가 되면 B의 속도는 3V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 가속도의 비율이 곧 그 물체의 같은 시간 동안에 속력 비율이 돼. 맞지? 자, 그러면 간거리의 비율은 어떨까요? 간거리의 비율은 같은 시간 동안이니까 간거리의 비율은 이거 대 이겁니다. 아시죠? 밑변은 같고 높이의 비율이 2대 3이니까 면적의 비율도 2대 3이 돼요. 그래서 간거리의 비율도 2대 3으로요. 됐어? 이런 식으로 물체가 같은 크기의 힘을 받으면
그 물체의 나머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바로 질량 비율입니다. 질량 비율의 역수만큼이 가속도의 비율이고 속력 비율이고 간거리 비율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얘네들의 간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2대 3입니다. 거꾸로 끌고 가셔야 돼요. 간거리 비율이 2대 3이기 때문에 됐어? 얘네들의 속력의 비율이 2대 3일 거다. 그러면 가속도의 비율이 2대 3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질량 비율이 3대 2여야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이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받으면 나머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그 물체들의 질량 비율이다. 그 질량 비율의 역수만큼이 가속도 비율, 속도 비율, 간거리 비율이다. 알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많은 형태로 나와요.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 안 했던 11번 문제도 이걸로 푸는 겁니다. 11번 문제도 이걸로 풉니다. 됐어? 왜?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고 거기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이렇게 압축되어서 두 개로 놨어. 그랬다가 내가 손을 동시에 탕 하고 치우면 용수철이 이 물체를 양쪽으로 미는 힘의 크기는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밉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팡 하고 미는데 가속도의 비율이 다르다는 건 이 물체의 질량 비율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똑같이 1대 1인데 만약에 질량 비율이 2대 3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가속도의 비율이 3대 2고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비율이 3대 2가 돼. 되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을 만드는 방법이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다. 그래서 힘의 크기가 같으면 나머지를 결정하는 게 질량 비율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 책에서. 되겠어?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시간 동안의 간거리가 달랐다는 걸로 통해서 우리는 질량이 A가 A의 질량이 B의 질량의 얼마? 2분의 3배네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분의 3배라는 기억은 맞습니다. 자, 같은 시간 동안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의 운동 에너지 변화 비율 2분의 1 곱하기 얘 질량 3 곱하기 속력이 2니까 제곱하면 4. 이것만큼이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값 6이라고요. B는 같은 시간 동안에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이 3 제곱하면 9. 그래서 얘는 9줄이에요. 되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2대 3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요. 얼마냐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도 2대 3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같은 시간 동안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가 A의 얼마? 2분의 3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지금 같은 시간 동안 내려간 높이는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높이의 비율, 얘는 경사가 완만해서 요만큼 높이 나왔어, 내려왔어, H1. 얘는 경사가 급해서 이만큼의 높이로 내려온 거야, H2. 그랬을 때 높이 변화 비율은 이거죠. 몇 대 몇일까요?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2대 3인데 이 운동 에너지 왜 생겼어요?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 때문에 생긴 거죠. 되겠어? 됐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 생기는 거잖아요. 쟤 내려올 때 중력밖에 안 받아요. 마찰 없어요. 그러니 운동 에너지가 얘 2 생길 동안 얘가 3 생겼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얘가 2만큼 감소할 동안 얘는 3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2대 3이거든? 그러면 높이 비율 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얘 질량 3 곱하기 높이 H1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H2인데 이거의 비율이 2대 3이잖아. 됐어? 그러니 여기다가 3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면 이거 같을 거잖아. 맞냐? 맞냐?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날리시면
2H1의 값이 네 이렇게 날리시면 얼마입니까? 이거 2H2예요. 나 제대로 계산한 거 맞아? 어? 얘하고 얘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자, 얼마니? 2분의 9가 이상한 계산을 했네요. 2분의 9가 얼마입니까? 2H2야. 자, 그랬을 때 9H1은 4H2니까요. 얘네들의 높이 비율이 얼마입니까? 4하고 9네요. 맞지? 그래서 얘네들의 높이 비율은요. 높이 비율은 4대 9입니다. 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 여기에서 가의 높이가 A 높이의 뭐죠? B의 높이가 A 높이의 8배 4분의 9배예요. 이렇게 쓰셔야죠. 2분의 3배가 아니고 4분의 9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가장 처음 봤던 게 요겁니다. 요거 어떻게 해결해? 이렇게 해결해. 그래서 이것만으로 얘네들의 속력 비율과 질량 비율을 알아야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알 수 있고요. 그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바로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야. 그걸 가지고 높이 비율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깔끔한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면 선생님도 되게 미안해요. 미안한데 이런 문제를 한번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물리에 대한 접근력이 훨씬 더 좋아서 선생님도 쉬운 문제집 풀면 되게 좋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이 잘 안 늘어서 우리는 항상 영과 애들은 하이탑합니다. 자, 12번. 그림은 P점에 가만히 놓은 질량이 M인 물체가 자, 첫 번째 미줄처럼 가만히 놨다는 얘기는 처음에 순간의 속력이 0이었다는 얘기야. 가만히 놓은 질량이 M인 물체가 높이가 2H 빗면을 내려와 Q점을 지나고 높이가 H인 지점으로 올라가. 됐어. 근데 여기까지는 마찰이 없어서 역학적인 보존이야. 그리고 나서 마찰이 있는 지점을 지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수평면에 R을 지나는 것을 나타낸 건데 R에서부터는 물체의 크기가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힘을 받고 반대 방향으로 그 힘을 받고 S만큼 갑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완만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S만큼의 요 길이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이만큼의 이 힘이 한 일만큼 에너지는 감소해야 돼. 맞아?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S만큼 지나간 후에 여기서 정지됐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잘라서 보자. 여기 맨 처음에 2H 높이에 있을 때가 P점이에요. 그리고 다 내려왔을 때가 Q점이고 마찰이 있기 직전의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했고 R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멈췄을 때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Q라고 놓자.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P, Q, R 그 다음에 P, Q, R, S 자 여기까지 네 지점에서의 얘네들의 에너지를 보자. 그 중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그 중에서요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데 맨 처음에 P점에서 가만히 놔뒀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위치 에너지는 보시는 것처럼 mg, EH만큼 가죠. 그러니 이걸 더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EMG, H만큼 나와야 되고 모든 지점이 EMG, H, EMG, H만큼의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Q는요 다 내려왔으니까 위치 에너지 없고 자, 운동 에너지가 EMG, H만큼 생겨야 되고 그렇죠? 아래에 왔을 때는요 이 높이가 H인 거 읽으셨어요?
자, 그래서 아래 왔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mgh만큼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mgh 있어야 돼. 그랬다가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멈췄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0 된 거야. 멈춘 거니까. 대신에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 있어. mgh야.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로 줄었네. 왜 줄었을까?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이만큼의 일을 됐어. 받아서 그래. 됐어. 자, 요만큼의 일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된대. 손실된 에너지가 얼마야? mgh만큼 손실됐네. 그게 바로 Fs가 한 일이랑 같은 거야. 이해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의 한 일, 밑줄. 중력이 물체의 한 일과 같은 말. 뭡니까? 아까 알자입이 한 일과 같은 말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중력이 한 일과 같은 말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 되겠습니까? 그래서 P에서 Q로 가는 동안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EMGH. 맞습니까? 자,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EMGH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니은. 물체가 정지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mgh라고요. 이렇게 써놓으면 보입니다. 자, 지금 물체의 질량이 지금보다 2배가 되어도 S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보다 질량이 2배 크면 여기가 EM이라서 그래서 얘 위치 에너지는 4mgh야. 그러면 여기가 4mgh니까 여기가 다 4mgh야. 그래놓고 물체의 질량은 2배가 돼야 돼. 그치? 그럼 다 내려오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도 4mgh.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면 질량이 2배 됐으니까 얘는 EMGH 그리고만 얘도 EMGH. 맞아. 자, 그래서 올라가서 멈췄을 때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 EMGH니까 손실된 에너지는 EMGH로 2배 커져야 돼. 근데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준다 그랬으니까 질량이 2배 커도 힘은 F야. 그래서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지금보다 2배 커져야 되니까 ES만큼 밀려가는 게 맞아. 되겠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2배 커진다고 해서 밀려나간 거리가 똑같은 게 아니고요. 밀려나간 거리는 2배 커져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이제 보여드렸던 문제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이 있는지 확인. 지금요 한 5분 드릴 테니까 5분 동안 1번부터 12번까지 해당되는 문제 다시 풀어서 질문 개별적으로 받을게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기본 문제부터 쭉 보는 거야. 104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오늘 엄청나게 많이 쏟아냈는데 한번 보시면서 질문